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갖습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통합 구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향후 통합 추진 속도를 결정지을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역이 갖는 기대감도 큰 상황입니다. 먼저 전남 정치권 분위기를 김종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주철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광주 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4년 뒤 추진해야 된다는 속도 조절론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주 의원의 입장이 일주일 만에 달라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5국 3특 지역 균형 발전 비전을 지지하고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행정통합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기류 변화는 역시 전남지사와 광주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신정훈 민영배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통합 신중론에서 적극적인 통합 추진 의사로 바뀐 겁니다. 전남 동부권 의원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라며 적극적인 광주 전남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권양혁 의원도 통합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다음 달 통과될 통합특별법과 관련해 지역 산업과 관련한 규제 특례와 재정 자율성 강화가 담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남 동부권의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 전남 통합을 하면서도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통합 의지와 지금이 통합 적기라는 여론의 힘이 실리자 통합의 속도를 내는 쪽으로 급속히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통합 결정의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주민 투표에 나서자는 주철원 의원과 광주 중심의 통합을 우려하는 김문수 의원은 통합 방식에 조금 결을 달리했습니다. 또 광주 중심 쏠림으로 농업이라든가 문화, 의료, 교육 등 이런 것들이 농어촌이나 소도시 유지에 전남 소외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안을 마련해 가면서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은 내일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갖습니다. 오찬 이후 지역 정치권이 통합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도 정치권의 생각과 통합 속도를 가름하는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말 그대로 전광석화처럼 진행되는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립의대 설립 같은 전남의 현안 과제가 좌초되진 않을까. 특히 행정과 정치, 경제가 광주에 집중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큰데요. 김영록 전남지사가 직접 전남도 의회를 찾아 설득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김윤 기자입니다. 국립 전남의대를 설립하기 위해 통합을 시도했던 목포대와 순천대. 지난해 목포대는 학내 모든 구성원들이 통합 찬성에 50% 이상 지지를 보냈지만 순천대는 학생들의 반대로 양 대학 통합이 무산됐습니다. 목포대는 이런 가운데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까지 가시화되면서 의대 문제가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의대 설립 명분인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만 의대가 없다는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설립 비용 등의 이유를 들어 기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경우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전남 광주 행정통합이 또 다른 서울시가 광주시에 복제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와 행정, 경제가 광주시로 블랙홀처럼 집중될 경우 전남 행정 중심인 목포권과 경제 중심인 여수권의 소외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전남 도의회 의원총회에 출석한 김영록 지사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특별 법안의 통합에 따른 특례와 중앙정부 권한 이양, 자치권 강화, 분야별 특례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또 통합 광역단체는 서울특별시와 비슷한 광주 전남 특별시로 검토하고 있다며 남북권 반도체 벨트와 알리백 산단 유치,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으로
광주 전남 대부흥을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이 정광석화처럼 진행되는 이유도 충청권 등 다른 광역 시도를 의식해서라는 것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충청권이 통합되고 우리가 통합되지 않을 때는 우리 호남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지역도 이미 우리 충청권이랄지 다른 지역에서도 왜 호남만 특별히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전남도는 내일 대통령과 오창 간담회 이후 이달 안에 400명으로 구성되는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와 특별 법안을 마련합니다. 다음 달까지 도의회와 시도민 의견을 듣고 특별 법안을 국회에서 의결하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주민 투표를 하지 않는 대신 시도의회 의견을 물은 뒤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자치단체를 출범한다는 법안이지만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누구도 도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법에 근거하여 도민에게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전남도의회는 의원총회에서 김용록 지사의 설명을 듣고 당초 입장을 낼 방침이었지만 대통령과 오창 간담회 이후 다시 한번 의총을 열고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광주에서는 지지 기자회견이 잇따랐습니다. 통합에 찬성하는 지역민들이 구성한 광주 전남 특별시 추진위원회는 오늘 출범식을 열고 통합특별법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도 기자회견을 갖고 구체적 사안은 단계적으로 보완하더라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행정통합이 지역의 생존 해법인 점은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 타 정당과 시민은 소외되고 있다며 초당적 협의체를 구성해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공공도서관 붕괴 사고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특허공법을 앞세워 선정된 해당 업체는 공법을 제안할 당시 실제 시공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공공건축물에 해당 공법을 적용한 경험이 없는 상태였지만 광주시는 이 업체를 시공사로 선택했던 건데요.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공공도서관은 기둥과 기둥 사이가 48m나 되는 구조물로 설계됐습니다. 이 구조물은 가로 방향으로 길이 19m의 보, PC 거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공법선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살펴보니 이번에 사고가 난 도서관에 적용된 공법을 제안한 A업체의 공법 실적은 0건이었습니다. 광주시에 공법 제안서를 제출한 2021년 이전에 단 한 번도 해당 공법으로 대형 건축 공사를 한 경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공법선정위원회 위원들은 안전성과 기술성에서 높은 점수를 주며 최종적으로 A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공법 실적이 시공 실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출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공법을 제안한 업체의 공사 실적은 7건이나 되고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신기술도 보유했습니다. 광주시에 제안한 공사 금액도 살펴봤습니다. 선정업체가 제출한 공사 비용은 6억 1천여만 원, 경쟁업체는 7억 8천여만 원입니다. 금액 차이는 1억 7천만 원 정도인데 전문가들은 공사 비용이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품질과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공법이 실적이 한 건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저가로 오면서 결국은 이제 선정이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고로 발생이 됐다라는 게 이제 최종적인 결과물이거든요, 이게요. 한편 경찰은 당시 공법선정위원회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AI 인공지능과 반도체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으로 각광받으면서 그에 걸맞는 인재 양성도 필수가 됐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AI 교육원이 광주에 문을 열고 광주 AI 영재고등학교 설립도 탄력을 받으면서 광주가 미래 핵심 기술 인재 양성의 전진 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들에게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AI 교육과 함께 인공지능의 격차를 해소하자. 오는 28일 문을 여는 광주교육청 AI 교육원은 이런 취지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를 인공지능 AI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꾸며졌습니다. 센서가 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제한 시간 안에 이걸 뛰면 이제 센서가 이걸 인식해서 뛴 거리만큼을 나타내는데 실내에는 초중고 학생들이 교과 과정과 연계해서 AI 이해와 활용법을 배우는 AI 테마관과 교육관, 그리고 야외에는 자율주행과 드론 연습장이 조성돼서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실습하고 구현해보는 장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학생과 교사, 시민 등 연평균 3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기본 원리에 대해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쉽고 편안하게, 그다음에 누구 하나 소외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AI에 대한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는 광주 첨단 3지구의 둥지를 틀 AI 영재고 설립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그동안 갈등을 빚던 운영비 전부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국비 31억여 원을 배정하면서 건축 설계와 함께 임시 개교를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028년 개교를 목표로 광주과학위원 부솔로 운영하게 되는데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특화된 커리큘럼으로 과학과는 차별화된 인재를 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다 지난해 말에는 세계적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이 산업자원부와 ARM 스쿨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데 광주과학위원이 후보지로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광주 암스쿨을 설립하고 광주를 반도체 인력 양성 중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5년 동안 1,400명 규모의 반도체 설계 전문 인력의 양성은 물론 산업 현장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영재 교육부터 전문가 양성까지 광주가 AI와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의 전진 기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의 불법 현수막 난립은 반복되는 논란이죠. 하지만 이번엔 그 논란의 한가운데 현직 시장이 서 있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 이야기인데 정치권 전반의 불법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반복될 정치권 고질병입니다. 문희영철 기자입니다. 커다란 폐기물 박스에 현수막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곳에 무단으로 설치됐던 불법 현수막들입니다. 최근 철거한 물량만 대략 1000여 장.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대부분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 정기명 시장의 북 콘서트를 알리는 현수막은 여전히 도심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지정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나 펜스 등에 걸어놔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불법을 저지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 특히 회전교차로와 사거리 등 차량 통행이 많은 장소에 정 시장의 현수막만 걸려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옵니다. 떼려면 같이 다 떼고 똑같이 두든지 해야 되는데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모라통이 치미는 거죠. 여수시는 정 시장의 현수막도 예외 없이 단속하고 있다며 다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가 철거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친구 들어오는데 순서대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루 이틀 정도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정 시장의 북 콘서트가 열리는 날은 오는 10일. 여수시는 철거 작업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유독 정 시장의 현수막만 단속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볼멘 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철 주식회사 화인데코 대표이사가 1억 원을 보내주셨고 최윤수 주식회사 동양에코 대표이사가 2천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주시장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냈던 문인 북구청장이 사퇴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돌연 철회하자 북구의회 의원들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주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무송 광주 북구의회 의장 등 전 의원 10명은 공동 성명을 내고 문 청장의 사퇴 번복은 공직자의 책임성과 주민 신뢰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문제라며 주민에게 명확하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상필, 정달성 등 북구청장 출마 예정자들도 기자회견과 성명 등을 통해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문 구청장은 지난달 30일 구의회 사임 통지서를 제출했으나 어제 행정통합에 전념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퇴를 번복했습니다.